자, 그 거리 수축과 더불어서 항상 따라다니는 시간이 늘어나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. 여기서도 이제 두 가지 관점을 생각할 수가 있는데, 뭐 두 가지 관점이 차이가 안 나는 건 당연한 거고, 뭐 편의상 뭔가 주기 운동을 하는 물체가 있다고 치자고요. 예, 시간이 될 수도 있고, 뭐 사람의 심장 박동이 될 수가 있고, 사람의 심장 박동은 좀 잘 유지가 안 되는 수가 있어서 썩 좋은 실험 도구는 아니지만 아무튼 예, 주기 운동을 하는 어떤 물체가 있고요. 이번에도 그 물체를 이 T' 쪽에 정지하도록 배치를 합시다. 그러면 X' 값은 안 변하고 T' 값이 일정한 만큼 일정한 간격으로 유지가 돼요. 저 물체 기준으로 봤을 때 주기 운동의 주기 T는 이거는 델타 T'이고 X'이 0인 상태로 고정된 걸로 정의를 할 수가 있는데, 저런 주기가 적당히 정해져 있다고 쳤을 때 저 언프라임드 좌표계에서 어떤 관측을 할 수 있느냐를 따져야 되는 건데요. 저렇게 점들만 있으면 양쪽 관성계를 비교한다는 게 좀 어떻게 해야 될지 그렇게 자명하질 않아요. 그러니까 예컨대 똑같은 맥박을, 그러니까 똑같은 주기를 갖는 물체를 하나는 T' 프라임드 관성계에 놓고 하나는 언프라임드 관성계에다 놓으면은 거기서 나오는 게 바로 쌍둥이 역설이죠. 누가 더 빨리 늙는 거냐, 천천히 늙는 거냐, 똑같은 거냐. 근데 그 쌍둥이 역설의 애초에 쌍둥이 역설 같은 게 애초에 이슈가 되는 이유는 뭐냐면, 그 비교를 하려면 뭔가 비교 기준을 삼아야 되는데, 기준 자체를 어떻게 정해야 될지 미리 정해놓은, 그러니까 미리 두 관성계 사이에서 합의할 수 있는 딱히 좋은 방안이 있냐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. 어떤 식으로든 기준을 잡으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더 이상의 혼란 없이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, 그래서 지금은 뭐 직접 쌍둥이 역설 얘기를 할 건 아니고요. 그냥 특정 대상이 한쪽에 정지해 있고 그것과 적당한 상대 속도를 갖는 다른 쪽에서 관측을 한다고 쳤을 때 미리 정해진 기준이라는 게 있기 좀 어렵지만 그냥 편의상 잡는 기준을 하나 잡아서 얘기를 해봅시다. 예컨대 언프라임드 좌표계에서 나는 프라임드 좌표계 같은 거 있는 거 몰라. 그래서 모든 시간은 4시간이 기준이다 라고 선언을 한다면 저런 보조선들을 그릴 수 있겠죠. 그리고 요 간격을 T til라고 이름을 붙이자고요. 그러면은 T til는 델타 T, 이건 델타 T인데 여기 X' 0이 고정되어 있다는 건 뭐 델타 X'으로 바꿔도 똑같은 거니까. 이거는 그 로렌츠 변환의 역변환을 써가지고 감마 곱하기 델타 T' 더하기 V 델타 X' 이렇게 쓸 수 있을 거고요. 여기다가 이거 대입하면 감마 곱하기 T 나오니까 이거는 T보다 큰 것처럼 보이죠? 이거 아마 전에 적어도 물리 전공한 학생들은 다 들어본 적이 있을 텐데, 뮤온 라이프타임 실험 같은 거를 해보면 이게 뮤온이라는 게 뭐 좀 전자 비슷하지만 전자보다 좀 무거운 성질을 가지고 있는 그런 전하를 띤 파티클인데, 뭐 요즘 기술로는 실험실에서도 충분히 만들어낼 수가 있고요. 근데 이게 좀 언스테이블해요. 그래서 이렇게 모아놓으면은 점점 디케이를 해가지고 사라지는데, 그 디케이 라이프타임을 측정을 할 수가 있고요. 그래서 그 뮤온이 정지해 있는 프레임에서 라이프타임이 얼마인지 잘 알고 있는데, 우주에서 날아오는 뮤온들 중에 굉장히 에너지가 높은, 그러니까 이 기울기가 가파른 그런 뮤온들이 있거든요. 그런 게 파티클들 체인버를 지나가는 궤적을 쫓아가면서 얼마나 오랫동안 궤적을 그렸는지를 따져보면, 저기 T tilda 값을 계산을 해보면 이 T 값보다 훨씬 큰 값이 나온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그 뮤온 라이프타임 같은 실험을 할 때는 이 보조선으로 표현되는 이 그림이 말이 돼요. 왜냐하면 파티클 디텍터가 어느 정도 크기를 가지고 있고 그 크기 안에서는 시간을 공유할 수 있도록 미리 다 실험 장비를 디자인을 해놨다라고 주장하면 그만이니까.
그런 실험 장비를 디자인하는 사람이 여기 시간 따로 저기 시간 따로 제도록 디자인을 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. 상당히 다른 종류의 상황도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. 그 언스테이블한 뮤온이 잘 날아가다가 디케이해서 사라지는 그런 거는 전체 궤적이 눈에 들어오도록 적당히 작은 사이즈의 실험 장비 안에서 실험을 수행하는 게 가능하지만 비슷한 그림을 그리되 적어도 우리 인간 입장에서는 스케일이 훨씬 큰 실험을 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. 예, 아주 성능 좋은 우주선을 만들어가지고 지구 밖으로, 태양계 밖으로 멀리 보내요. 그리고 한 1년에 한 번쯤 교신을 한다고 생각을 해봐요. 그럼 위에서 그렸던 이 가로 방향 보조선은 우리가 머릿속으로 상상은 할 수가 있지만 실험적으로 구현하는 건 말이 안 돼요. 예, 저 우주선이 1년 후에 가 있는 곳은 우리가 평소에 통제할 수 있는 구역이 아니죠. 그래서 실제 실험은 여기 T틸다라고 불렀던 값을 재는 건 아주 깨끗하게 불가능하고요.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나마 최선에 가까운 게 뭐냐면 우주선에다가 미리 프로그래밍을 해놔가지고 적당한 주기마다 신호를 우리한테 보내도록 그거는 출발하기 전에 미리 해놓을 수 있잖아요. 여기서 빛을 쐈다고 치자고요. 여기 45도 방향으로 표시가 되겠죠? 올 텐데 그러면은 모든 실험, 그러니까 우주선의 장비가 잘 세팅이 되고 고장이 안 났다고 치면 한참 기다리면 신호가 오겠죠, 우리한테. 그래서 그 신호를 받아가지고 이 간격, 저 T 틸더랑 다른 거니까 뭐 T 해시라고 부릅시다. 저걸 재는 건 가능해요. 자, 그럼 저 T 햇 값은 딱 봐도 저 T 틸더 값보다는 좀 커 보이는데 정확히 값이 얼마인가 따져볼 수 있는데요. 새로 다시 계산할 필요 없고요. 이게 비록 가상의 선이지만 이 선이 있었고 요게 T 틸다였으니까 그 결과를 재활용해서 그다음에 요거는 딱 그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잖아요. 그러니까 가로의 길이랑 세로의 길이랑 같잖아요. 그리고 이쪽 긴 삼각형의 긴 쪽이랑 짧은 쪽 사이 기울기가 정확히 속도고 T 햇은 1 더하기 B T 틸다로 쓸 수 있고요. 이거는 1 더하기 B의 루트 1-B 제곱분의 1 T라서 조금 조작을 하면 루트 1 더하기 B 1-B T 해서 얘도 역시 T보다는 큰데 이제 정확히 어떤 식으로 큰지는 양상이 좀 다르죠. 이게 그러니까 신호가 가끔 한번 온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 아니면 신호가 계속 오는데 이 점들이 파동의 밑점, 아래점 왔다 갔다 하는 것 중에 한 주기에 한 번이라고 생각을 해도 되잖아요. 그래서 이게 정확히 적색 편의를 설명하는 식으로 또 재활용이 됩니다.